2023년 1학기 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소중하고 특별한 5개월간의 여정이 끝났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 내가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질 때를 위해 그 5개월간의 여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해보기로 했다.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그렇다고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나의 소소한 일본 교환생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나는 아직도 출국 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날은 오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정신없이 집을 나와서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 안에서는 복잡하면서도 설레는 감정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는 이날 내 인생 처음으로 일본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날은 혼자서 약 40km 정도 되는 짐을 끌고 나리타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기숙사가 궁금하시다고요? 뒤에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나의 와세다 대학교 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정치경제학부 소속으로 사무관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역시 와세다 대학교의 간판학과라 그런지 건물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건물 분위기도 내 마음에 쏙 들었다. 특히 사무관 1층에 세븐일레븐과 큰 라운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거나 여기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 지하로 내려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이건희 도서관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이날은 학생증을 받으러 교직원실이 있는 사무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통유리를 통해 보이는 전경에 넋놓고 감탄했다. 아,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는 정말이지 동아리 활동에 진심인 대학교였다. 입학 시즌에는 이렇게 학교를 꽉 채울 정도의 학생들이 나와서 동아리 홍보를 한다. 고려대와는 다른 수강 신청 방식에 조금은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수강 신청도 만족스럽게 해냈다. 오나! Registered for 6 courses. 너는? 이번 학기에 내가 들었던 과목 중에 제일 재밌었던 수업 2개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는 바로 봉오도리 수업. 봉오도리는 일본 전통춤으로 일본 전통 축제인 마츠리에서도 자주 추는 춤이다. 지역별로 노래도 춤도 다 특색 있게 달라서 지역별 봉오도리를 배우는 재미가 있었다. 수업에서 내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때마다 유카타를 입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아사쿠사에서 내 유카타를 하나 장만했다. 유카타를 입고 봉오도리를 배우는 경험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흔한 경험이 아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귀여워. 다음은 일본어로 들은 국제정치학 수업이다. 무슨 수업을 들어왔죠 지금? 국제정치학. 사실 일본어라서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기말 시험 공부를 할 때쯤 돼서야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국제정치학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다. 초반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이라는 아쉬움을 남긴 과목이었다. 다음은 학교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나는 총 2개의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농구 동아리였다. 농구를 잘하진 못했지만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땀 흘려가며 경기하는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재밌었다. 농구부 신입생 환영회 행사 일환인 바베큐 파티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쇼와 기념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야키소바도 만들어 먹으면서 선배 부원, 신입 부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저는 내일 밴드 연습이어서 나의 두 번째 동아리는 바로 밴드부였다. 나는 사실 예전부터 밴드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일본에 와서 그 로망을 실현할 수 있었다. 나는 스피츠라는 일본 밴드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운이 좋게 신입생 라이브 공연에 스피츠의 로빈손이라는 곡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날은 각자 파트를 연습해와서 라이브 공연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주를 해봤는데 모든 악기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 아, 역시 이 맛에 밴드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우리 팀의 라이브 공연 영상이다. 잠깐 감상할 시간을 드릴게요. 가끔 날이 좋을 때 학교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던 것도 기억이 난다. 일본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나는 점심으로 뭐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매일 하곤 했다. 내 학교 생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와세다 대학교에서 만난 정말 특별한 친구 한 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저는 오늘 나한테 아직까지 샤베르요 브이로그 닦아라. 저 오늘 언어 교환을 하는 소라미 언니를 만나. 왜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와세다 대학교의 국제교류처인 ICC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중에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이 귀엽고 웃는 모습이 예쁜 이코마 소람이라는 일본인 언니와 매칭이 되었다. 우리는 매주 밥을 먹으면서 1시간은 한국어로, 1시간은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연습했다. 音が出るのになんで起きてない？私の同居人もそう。 정말 우연히도 이 언니는 23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에 파견 예정이었고 2학기에도 한국에서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9時は違うね。靴。언니랑 밥도 자주 먹고 시험 기간엔 카공도 정말 자주 했다. 外れでした。 아, 물론 열심히 놀기도 했다.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편안해서 소라미 언니랑 있을 때 일본어를 더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서 언니 덕분에 일본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 다음은 교환학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기숙사 생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와세다 대학교가 운영하는 유학생 기숙사인 소다이료에 배정받게 되었다. 이 기숙사에는 레지던스 어시스턴트, 줄여서 RA라고 불리는 학생이 2명 있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노노카라는 일본인 RA 친구가 바로 내 옆방이었다. 방금 옆방에 사는 노노카라는 어시스턴트가 와서 막 이런저런 말도 붙여주고 이 소다이료? 이 기숙사 소개를 해줬어요. 아, 진짜 너무 외향적이고 밝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잠깐 내 기숙사 자랑을 해보자면 내가 살았던 기숙사는 1인실이었고 2명이 생활해도 괜찮을 만큼 쾌적하고 넓었다. 난 정말 또 운이 좋게 4층을 배정받았는데 처음 입사한 날은 마침 벚꽃이 만개했던 시기여서 나는 매일 베란다로 벚꽃을 보며 생활할 수 있었다. 깔끔한 화장실도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있었다. 변기만 이렇게 있고 샤워는 1층에서 공용으로 하면 됩니다. 교환 생활 중간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책상 배치를 바꿔 생활하기도 했다. 기숙사 5층에는 공용 주방과 라운지가 있었다. 이렇게 아침에 커피를 내려 먹는 것도 내 기숙사 생활 루틴이자 나의 행복 중 하나였다. 나는 일본에서도 갓생을 살고 싶었기에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과제를 하거나 강의를 들었다. 하늘이 갑자기 맑아졌어. 또 가끔 사먹는 게 부담일 땐 요리도 해먹었다. 카레가 가장 간단하고 맛있어서 자주 해먹었던 것 같다. 나는 음식 데코에도 진심이다. 이날 만들어 먹은 카레는 대성공. 이날은 근처 마트에서 대게 그라탕을 사서 게딱지밥을 만들어 먹었다. 아, 그리고 차항도 정말 자주 만들었다. 일본에서 파는 이 차항 가루.
자취생들에게는 아주 요물이다. 이날은 기숙사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다 같이 김치전을 만들어 먹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는 나는 김치전을 여러 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고 역시 이날도 대성공이었다.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행복했다. 이 친구는 기숙사에서 나와 정말 많은 추억을 함께한 엠마라는 독일인 친구이다. 우리는 늘 일본어로 대화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우리는 도쿄의 이곳저곳을 놀러 다녔다. 맛있는 술,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예쁜 장소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갔다. 기숙사 자체 프로그램 중에 다 같이 가마쿠라 에노시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있어서 이날도 엠마와 함께 다니며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있다. 그리고 나는 동시에 기숙사의 RA들과도 정말 많이 친해졌다. 종종 같이 술도 마시고 가라오케에서 새벽까지 신나게 놀기도 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숙사에서 만난 이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정이 들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다. 아르바이트를 빼놓고는 내 교환 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 집. 부족한 일본어였지만 그래도 부딪혀봤다. 다행히도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은 나에게 너무도 잘해주셨다. 덕분에 이 바쁜 곳에서도 금방 적응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우리 가게 음식은 끝내주게 맛있다. 일주일에 4번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알바 초반에는 브레이크 타임에도 짬내서 공부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직원분들처럼 나도 그냥 푹 잤다. 마카나이, 직원식은 내가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다. 오코노미야끼를 철판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나에겐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날은 알바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애정을 가지고 일했던 곳이어서 그런지 후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영업 10분 전 함께 수다를 떠는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교환학생 생활 중 소소한 행복이었던 것 같다. 나의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바로 한국어 과외. 수업 상대는 60대의 일본인 할아버지셨다. 처음에는 연령대가 생각보다 높아서 조금 당황했다.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부딪혀봤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국어를 알려드렸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나는 수업이 끝나면 서로 해외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주고받기도 했다. 젠틀하고 멋있는 일본인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가본 다양한 스팟들, 여행지, 그리고 특별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다. 3월 말에는 나카메구로의 예쁜 벚꽃을 보러 갔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스카이트리에서 첫 도쿄의 야경도 봤다. 로폰기의 클럽에서 새벽 내내 신나게 춤도 췄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우케마 공원에서는 내 인생 가장 평화로운 풍경을 마주했다. 귀여운 일본인 동생인 리리카와 토네리 공원에서 피크닉도 했다. お寺の名前増上寺です。増上寺です増上寺。 골든 위크에는 코에라는 친구와 도쿄타워 앞에서 피크닉도 했다. 5월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루카랑 디즈니랜드도 갔다. 하루카와 함께여서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다. 이날은 같은 기숙사에 사는 우리 언니와 요요기 공원에서 힐링한 날이다.
너무 가보고 싶었던 팀랩 전시를 보러 오다이바에도 갔다. 일문과에서 친한 친구들과 일본의 3대 온천 중 하나인 쿠사츠 온천에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다. 혼자서는 시바마타라는 곳에도 다녀왔다. 옛날 일본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리고 나를 보러 일본까지 와준 친구와 함께 시부야 스카이를 보러 갔다. 태어나서 본 야경 중에 단연코 제일 예뻤다. 이날은 엠마와 함께 요네지 켄시의 라이브 콘서트를 보러 갔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들었다. 참고로 요네지 켄시는 나를 J-팝으로 처음 입문시켜준 가수다. 후지산을 보러 야마나시현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후지산을 보면서 호숫가 드라이브를 한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후지큐도 정말 재밌었다. 7월 초 아주 더운 여름날 친한 언니와 함께 오키나와에 3박 4일 여행도 다녀왔다. 내 인생 첫 스노클링을 했다. 온 몸에 1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놀았다. 이날은 혼자서 당일치기로 요코하마를 다녀온 날이다. 차이나타운, 야마시타 공원, 코스모 월드 등 혼자서 열심히도 돌아다녔다. 그리고 종강하자마자 소라미 언니의 본가가 있는 간사이 지방에 놀러 갔다. 언니의 고향인 나라에는 사슴이 정말 많았다. 언니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부모님과 타코야키도 만들어 먹었다.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갔다 오고 마지막 날에는 교토도 여행했다. 소라미 언니 덕분에 3박 4일간 정말 알차게 여행했다. 일본을 떠나기 전 주말에는 친구와 함께 에도가와구의 하나비를 보러 갔다. 유카타를 입고 하나비를 보고 싶었던 나의 일본 생활 버킷리스트를 달성했다. 나는 일본에 살면서 취미가 하나 생겼다. 그건 바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원래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조금 더 제대로 찍어보고 싶어서 일본에 있는 동안 카메라도 샀다. 첫 번째로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샀다. 소중한 순간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게 좋았다. 두 번째로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샀다. 일본에 있는 동안 이 카메라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마무리할 시기의 이야기다. 나보다 일주일 먼저 일본을 떠나게 된 엠마와 그동안의 추억을 돌아보고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悲しいよ. 아래이었던 노노카와 주영 오빠와도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놀았다. 이 사진들을 떼면서도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했다. 일본에서 쇼핑을 많이 하기도 했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많이 생겨서 짐 정리에도 한참이 걸렸다. 휑해진 방이 어색하기만 하다. 출국날은 엄청 슬플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담담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내 교환학생 생활이 끝났다. 네, 이렇게 저의 교환학생 생활을 약 20분의 영상으로 압축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제 교환학생 생활을 압축한 영상인 만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본과 학생인 만큼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일본은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꼭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일본 대학교 중에서 제가 와세다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도시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도쿄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신주쿠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모든 곳에 가기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와세다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일본어를 많이 말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정말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가 가능한 정도였는데 확실히 일본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당연하게도 일본어가 많이 늘었다고 느꼈어요. 생활하면서 일단 틀려도 많이 내뱉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되게 이런저런 말도 많이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넷플릭스가 이제 일본 IP다 보니까 한국어 자막이 없는 일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본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냥 한국어 자막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들어보자 해서 자막 없이 듣거나 아니면 일본어 자막을 켜고 보거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가 조금 트이고 일본어가 좀 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일단 행동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눈치도 덜 보게 되고 이 시간을 이제 후회 없이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경험하려고 하는 바로바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력이 늘어서 그래서 뭔가 웬만한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환학생 기간 중에는 제가 혼자 있던 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등등 저에 대해 되게 많이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타지 생활이 너무 잘 맞아서 다음에 뭔가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뭔가 외국에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유학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일본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와세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학교 중에서도 되게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은 대학교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도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살았던 기숙사도 유학생 기숙사였기 때문에 거의 80-90%가 영어권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식 시험 영어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 영어가 입 밖으로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말하는 거는 일본어가 조금 더 편할 정도로 훨씬 더 오래 공부해온 영어가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서 다음에 또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틈틈이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6월 말쯤 교환학생의 중간 지점에서 한번 의욕이 꺾였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고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5개월의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곳에 가보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교환학생 온 한국 친구들의 스토리 보면서 저 친구는 저기도 가네? 저 친구는 이런 활동도 해서 이렇게 친구도 많이 사귀네?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저랑도 많이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장 알바도 가야 되고 학교 공부도 따라가야 되고 저도 저만의 약속이 있고 내 삶은 충분히 바쁜데 계속 다른 경험들로 채워넣으려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약간 힘을 빼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증상이 금방 낫더라고요. 사실 저는 되게 외향적인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규모의 만남보다는 소규모의 만남이 더 편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편안한 사람들과 소규모의 만남을 자주 가지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만큼 혼자서 이런저런 데 많이 놀러 다니고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강박관념 없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며 나머지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답니다. 같은 일본이더라도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일본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성격도 다르고 각자 좋아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다 각자만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걸 남들과 비교하거나 또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경험을 강요하면서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를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짜릿하고 훨씬 재밌었어요. 그래서 도쿄에 사는 동안에는 제가 일본어를 전공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 문화와 일본어에 흠뻑 빠져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언어를 전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보는 거는 여행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환학생 준비 잘 하셔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로 가득 채우고 오시길 바랄게요. 사실 할 말이 더 많은데 이 영상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교환학생 생활이 담긴 이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한국에서의 현생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